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삼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다.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고려말 사문으로 불리운 야은 길재가 모셔진 사액서원인 구미의 금오서원을 찾아 역사 속 길재의 숭고함을 느껴봅니다. 호운 정몽주, 목은 이색과 함께 고려말 사문으로 불리웠던 야은 길재 선생은 성리학의 종사로 섬겨지며 조선 건국 후 이방원이 태상박사를 제안했으나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며 거절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불사이군으로 호운 정몽주는 1392년 개성 선주교에서 이방원에 의해 피살되었고 목은 이색은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은 길재는 조선이 개국한 뒤 불사이군을 드러내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재가 조선 임금 앞에서 불사이군을 선언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길재가 이방원과 남다른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재가 개경에 머물던 시절에 길재와 방원은 한 동네에 살며 동문수학한 사이였으며 길재는 당시 이방원이 따르던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또 정종에게 길재를 추천한 권거는 개경 시절 길재의 스승이었으니 같은 행위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생사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은 길재는 고려가 망하기 전부터 조선 건국 후에 이르기까지 금오산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고려의 멸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배신한 동료들의 행태를 비꼬는 듯한 글을 많이 남깁니다. 금오서원은 원래 금오산 아래 처음 세워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처음 세운 걸 창건을 하는데 1570년에 금오산 현재의 금오지 위에 채미정 근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세웠던 서원이 1592년에 임난으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처음 서원이 생기고 나서 2년 후에 야은 길재 선생의 위패를 혼자 독향이라고 하죠. 혼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75년에 사액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92년에 불이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중원할 때에 지금의 자리가 너무 선산부에서 멀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까운 데로 옮기시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 남산으로 옮겨와 되겠습니다. 남산으로 옮겨와서 1602년에 세우고 다시 1609년에 제4액서원이 됩니다. 성리학이 조선을 망하게 했다고 많은 역사 전문가들이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성리학의 종사로 불리우는 야은 길재는 고려를 망하게 한 세력들이 미워서 그들이 세운 조선도 망하라고 후학을 양성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런데 역사 속 길재의 모든 것이 기록된 야은 선생 은행서부에는 성리학을 배우고 실천하는 이유가 너무도 상세히 전해집니다. 성리학이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리학을 배운 자들이 백성의 안위와 국가의 발전보다는 일신의 부귀와 영달을 꾀하며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척, 백성을 위하는 척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배운 자들이 온갖 지식을 머리에 담고 전문가라고 무장하고 또는 지도자라고 나서서 공익을 위한답시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나라와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야은 길재는 이러한 것을 경계하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배운 학문을 실천하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길재 본인도 언행 일치하며 살아갔습니다. 소위 배운 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 명분 없는 기나긴 당파 싸움으로 기어코 망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길재의 행록이 최초로 간행된 해는 1573년이었으며 이때 책 이름은 야은선생 행록이었습니다. 그 뒤 길재의 6대손 길흥선과 길종선이 초간본의 내용에 여러 임금의 사제문 그리고 금오서원과 오산서원의 봉안문, 향사문을 더하여 야은선생 은행수뷰라 이름을 붙이고 장현광이 발문을 붙여 1615년 세 권의 책으로 중간하였다고 합니다. 금우서원은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조선조 대원군이 서원에 여러 가지 폐단을 내가지고 서원 해출령 내렸을 때도 금우서원만은 해출되지 않습니다. 전국에 47개의 서원이 남습니다만 실제로는 서원은 27개, 나머지 20개는 사당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야은길재 선생을 여기 위시해서 정말로 영남 유림의 오현을 모셔놨기 때문에 지금 상현묘에는 5분을 모셔놨습니다. 제일 서쪽이 제일 상석입니다. 제일 서쪽에 야은길재 선생, 두 번째 전필재 김종익 선생, 세 번째 신당 정붕 선생, 네 번째 송당 박영 선생, 다섯 번째 여헌 장현관 선생, 이래서 5분을 모시고 봄, 가을로 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길재 선생의 당시 심경이 잘 드러난 글을 몇 편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읽은 먼저 번 편지에 옛날과 지금을 비웃으며 세속의 흐름을 따르며 함께한 흥망성쇠가 부끄럽구나. 모든 도리를 항상 가르치며 탁월한 기운을 다스리고 헛된 이름 감히 다스리며 작은 마음이나마 힘쓰리라. 세상 사이의 일 끝났으면 모름지기 먼저 물러나야지. 힘터럭 점점 빠르게 가득해지길 기다리지 말아야지. 몸은 비록 무리를 따르며 특별한 기이함도 없지만 마음은 곧 백이숙제처럼 수양산에서 굶주리리라. 총 3권으로 만들어진 야은선생 은행수뷰 상권에는 세계, 유상, 유상찬, 연보 등과 길재의 유시, 유문, 사전, 계, 그리고 길재의 행장이 실려 있습니다. 유시는 술지 등 7편이 실려 있고 유문은 벼슬하기 전에 지은 상가서, 중권에는 김성원이 올린 청추정전을 비롯하여 삼강행실도, 이존로거 등 여러 문헌에서 뽑은 길재와 관련된 기록, 그리고 금오서원 등의 봉안문, 향사문 등이 실려 있으며 하권에는 이색, 남재, 변계량, 윤희종 등이 지은 찬영시가 실려 있습니다. 끝에는 최응룡이 1579년에 지은 행록 초간발과 장현광의 중간발이 실려 있으며 야은선생 속집의 상권에는 새로 수습한 길재의 시, 서, 내, 행록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야은 길재의 행록을 통해 다시 돌아본 교훈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정치, 법률과 행정, 교육, 문화 등 다방면의 기득권층들이 저지르고 있는 부정과 부패로 힘들어하면서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를 수습하며 우스갯소리로 국난 극복이 취미가 되어버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나길 절실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